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12월 달 비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나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하십시오. 워크스페이스라고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 2026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또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하시면 뭔가 도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죠? 위쪽에 있던 옵션 바도 사라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도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으로 간략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최신 버전인 CC 버전에서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옛날에 사용했던 CS 버전에서 봤던 에센셜 환경인데요. 요걸 선택하시면 숨김없이 모든 도구들을 다 보여주고요. 위쪽에 옵션 바도 띄워져 있습니다.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뿐만 아니라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들도 한꺼번에 같이 열어놓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만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좁은 관계로 프로퍼티 속성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서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메뉴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창을 하나 띄울 거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 클릭을 할 때마다 오른쪽에 여러 가지 옵션들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험에 필요한 몇 가지만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할게요. 우선 제너럴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을 하시면 쇼 툴팁과 리치 툴팁이 켜져 있을 거예요. 툴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툴에 대해서 팁으로 이름 보여주거나 사용 방법을 보여주는 건데요. 툴팁의 경우에는 이름만 간략하게 보여주니까 그닥 방해가 되진 않을 텐데, 리치 툴팁은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처럼 보여주는 건데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좀 귀찮아요. 리치 툴팁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시험지에는 출력 형태가 보일 텐데 거기에 보이는 눈금자가 밀리미터 단위예요. 우리도 똑같이 밀리미터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선의 두께 값이나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로 제시하니까 그것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를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거다라고 선들을 뽑을 때 그 선들의 색깔 잘 보이는 색이었으면 좋겠죠. 색상 지정 가능하고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켜져 있을 겁니다. 오브젝트를 들어서 옮길 때에 센터 중앙이 어디인지 끝자리 엔드가 어디인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고마운 기능이에요. 다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체를 옮길 때 숫자 값으로 각도나 거리를 일일이 표현해 주는데 요건 은근 귀찮습니다. CC 2020 버전 이하에서는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안내를 해주는데 요게 많이 신경 거슬리니까요. 메저먼트 레이블 꺼주시기 바라고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이 많이 부시다 싶으시면 어두운 테마로 밝은 게 더 좋아 라고 하면 밝은 걸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창을 따로따로 쓸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걸 V체크 해제시켜 놓고 작업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확인하고 답안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넣으셔야 되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문제 번호도 1이라고 붙여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는 100에 80짜리입니다.
정확하게 숫자값 넣어 주시면 되겠고, 분리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백그라운드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CMYK 컬러 모드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레스터 이펙트 300 ppi 기본값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봐 주세요. 어드밴스드 옵션은 화살 열으시면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비교해 보실 수 있죠. 출력 형태처럼 눈금자 켜 놓는 게 좋겠네요.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가셔서 룰러스에 눈금자 보여주세요 쇼 룰러라고 하면 주변에 눈금자가 보일 거예요. 색깔들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색상들은 미리 뽑아 놓는 게 좋습니다. 스와치 패널 가시면 미리 뽑혀 있는 색깔들이 보일 텐데요. 나는 따로 그룹으로 좀 관리하겠다라고 뉴 그룹 눌러주시면 그룹이 하나 생성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름은 따로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졌으면 색깔 추가해 보도록 하죠. 더하기 누르시고요. CMYK 값을 넣어주시면 되죠. C 100이고요. M 70입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입력해 주시고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색깔 들어간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돼요. 뉴 스와치라고 해서 CMYK 지시가 없으면 0입니다. M 50에 Y 90, K 70 탭키 눌러가면서 입력해 주세요.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값을 추가해 주겠다라고 색깔 단추를 일단 활성화시켜 주셔야겠죠.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단추 보일 겁니다. 나와라 더블 클릭하면 CMYK 입력할 수 있게 창이 뜰 거고요. 혹시라도 나는 K 값만 보여요 라고 하신다면 오른쪽 꼭대기에 3줄이가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CMYK 모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색깔이 여러 가지 그라디언트가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뽑아 놓으시면 되겠죠. 드래그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룹에다가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룹에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냥 저 위쪽에다가 아무 데나 올려놓고 쓰시면 되겠죠. 색상을 다 뽑았으면 가이드라인 뽑아서 대충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대략의 위치만 좀 잡아 줄게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올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왼쪽과 오른쪽 요 정도라고 잡았습니다. 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드래그해서 범위 잡아 주세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사각형 만들어서 모서리는 나중에 둥글게 하셔도 되고요. 사각형 이용해서 쭉 만들어 줄게요. 점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펜툴 이용해서 추가하겠다. 애드 앵커 포인트 클릭하면 점이 추가가 됐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늘려주도록 할게요. PC 버전에서는 이렇게 코너 위젯이 있습니다. 라이브 코너 위젯을 쭉 드래그하면 모퉁이가 바로 둥그러지는데요. 예전 버전인 CS 버전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펙트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거기에서 스타일라이즈에서 라운드 코너라고 하는 옵션을 쓰셔야 해요. 같은 간격으로 축소된 오각형 보이니까요.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라고 선택을 하고 바깥으로 커질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축소되길 원해요.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되겠죠. 프리뷰 보시면서 어느 정도로 줄어들 건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가 둥글둥글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을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이다라고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퍼지는 정도 요 정도면 충분하지만 혹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그라디언트 도구 이용해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배경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계열의 언덕은
요만큼 삐져나간 부분은 좀 잘라줘야 되겠군요. 클리핑 마스크로 주변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밑에 깔려있는 하늘색 그라데이션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같은 위치에다가 한 겹 더 붙여준 거예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눌러주면 똑같은 아이가 바로 위에 한 겹 더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를 맨 위에 뚜껑처럼 덮어줄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오세요라고 하면 덮어진 거 보이시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삐져나간 동그라미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하시고요. 요 삐져나간 것들을 정리해 주세요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주변 정리가 됩니다. 더 이상은 움직일 일이 없는 이 친구들은 잠궈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주겠습니다. 구름부터 깔아 줄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랗게 구름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예요. 요만큼에 대해서 합체하는 게 좋겠네요. 패스파인더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 가시면 패스파인더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합쳐주겠다라고 유나이트 합체하면 한 덩어리가 되죠. 이 아래쪽은 네모지게 잘라내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모든 아이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빼줄 거예요 라고 마이너스 프론트 폴리건 툴 이용해서 삼각형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육각형이로군요. 드래그하는 동안에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라 방향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뀔 거예요. 안쪽에 코너 이제 보이시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얘랑 쉬프트 얘랑 두 개만 코너를 동그랗게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알트 누르면 양옆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누른 상태에서 폭을 조절합니다. 나무들은 패스파인더에서 아예 합쳐 버릴게요. 유나이트 합체. 안쪽에 나뭇가지들은 라인 툴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죠. 선의 두께값이 너무 두꺼워 보여서 스트로크에서 선을 좀 가늘다랗게 줄일게요. 나무 한 그루 잘 만들었으면 몽땅 선택해서 그룹으로 좀 묶어 놓으시면 들고 옮기기 좋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선에 대해서 두께값이 있었군요. 0.5포인트라고 다행히도 제가 여기 나뭇가지 그릴 때 0.5포인트라고 값을 제대로 줬었어요. 요거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내 맘대로 선의 두께값을 줘도 되지만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꼭 두께값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만드실 때 드래그하는 동안에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방향키 눌러가면서 둥글기 조절하실 수 있어요.
아래쪽에 살짝 사이가 벌어진 건 제가 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냥 지우개로 지우시면 이렇게 모양이 아웃라인이 따져 버리죠. 선을 지울 때는 패스 이레이즈라고 하는 선 지우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라고 지울 수 있을 거예요. 셀렉션 선택하시고요. 패스 이레이저 이용하셔서 요만큼이라고 쭉 드래그해서 지워 줄게요. 안쪽에 라이브 코너 선택하셔서 얘만 쉬프트 쟤만이라고 따로따로 선택해서 모서리 둥글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개가 반복되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셔도 되겠지만 블렌드 도구 이용해서 채워줄 수도 있어요. 블렌드 툴 들었고요. 시작하는 거, 끝나는 거라고 클릭, 클릭. 그러면 중간을 메꿔주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해서 스페이싱 사이를 스텝으로 바꿔줍니다. 몇 개를 메꿀 건지 개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프리뷰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죠. 반대쪽에 날개는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면 됩니다. 개체 선택하시고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반사의 중심이 되는 거 여기입니다 라고 알트 클릭.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프리뷰로 보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날개도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리플렉트 툴 센터를 여기로 잡아도 되겠죠. 알트 클릭. 제가 조금 크게 그린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크기를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다가 리본을 얹으시면 되겠죠. 렉탱글 툴, 리본의 끝자락은 이쯤에 점 하나 더 찍어서 안쪽으로 들여보내면 되겠네요. 펜 툴 꾹 누르면 애드 앵커 포인트 점 여기다 추가할 거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어줄게요. 순서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나머지 삼각형 부분은 펜툴로 메꿔주겠습니다. 한쪽을 잘 만들었으니 나머지는 반사시켜서 쓸게요. 요만큼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중심은 여기입니다 라고 센터 알트 클릭.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었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와 색깔이 서로 다릅니다. 따로따로 잘 지정을 해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 친구 주변 정리 조금 덜 된 것들 다시 한번 클리핑 마스크 입혀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할 걸 그랬네요. 잠궈 놨던 거 오브젝트 언락 올이라고 풀어 줄 거고요. 그라디언트 되어 있는 친구 다시 한번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붙입니다. 제일 위쪽으로 와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여기서 삐져나간 거 구름 같이 선택할게요. 얘랑 쉬프트 구름 저쪽 구름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하면 주변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은 거니까요. 지워주도록 할게요. 가이드에서 클리어 가이드. 파일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파일에 세이브, 시험장에는 GTQ라고 하는 폴더 있죠?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가 160에 12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고요.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습니다. 본인의 이름 넣고요. 문제번호 2.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을 해주세요. 160에 120. 아래쪽에 옵션에서 블리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백그라운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CMYK의 300dpi인지 이것만 좀 잘 확인을 해주세요. 눈금자 단축키 이용해 볼까요? 컨트롤 R 눌러주면 눈금자가 바로 나타날 거예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가 보이는데요. 색깔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몽땅 뽑아 놓으면 좀 산만하죠. 해당하는 아이들만 따로따로 색깔을 그때그때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놓도록 하죠. 이름은 굳이 줄 필요 없고요. 색깔값만 뽑겠습니다. 어느 정도에다가 만들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패턴 등록할 거리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으로 반복되는 거 이 친구죠. 요 신호 부분은 선으로 그려서 두께값으로 표현하는 게 더 쉽겠네요. 같은 간격으로 축소를 하도록 할까요?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옵셋 패스라고 하면 안쪽으로 줄어드는 거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건지 보면서 확인을 해 보세요. 반복할게요. 라인이 3 개만 필요하니까 불필요한 건 좀 지워야 되겠네요. 눈에 보이는 만큼 윤곽을 따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가느다란 선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뷰에서 아웃라인으로 보시면 실제로는 가느다란 철사처럼 선만 보이는 상태예요. 얘를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라고 확장을 시켜주시면 면으로 바뀝니다. 뷰에서 다시 아웃라인 형태로 보면 이렇게 면으로 인식된 거 보이시죠? 4분의 1로 나누도록 할게요. 이 관역 같은 친구는 4분의 1만 필요하죠. 분리할 선 만들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 이용해서 센터에다 맞춰서 라인을 쭉 그려줄게요.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센터나 엔드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자동으로 잡힐 거예요. 혹시라도 이 스마트 가이드 안 보이시는 분들은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거고요. 불필요한 거 그룹 셀렉션 이용해서 요만큼 지우겠다라고 딜리트 저만큼도 지우겠다라고 딜리트 지워주면 나머지가 요만큼만 남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방향 조절하시면 45도 각도로 조절될 겁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한 거 반복하시려면 컨트롤 D 눌러서 반복 적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위아래로도 컨트롤 DD 눌러서 반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쪽은 리플렉트 반사하셔도 되고 그냥 복사해서 방향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패턴으로 등록을 해 보도록 할까요?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줬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패턴으로 만들겠다 메이크라고 하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로 패턴 인식이 되고 있죠. 여기서는 방향을 살짝 뒤집어서 표현이 됐네요. 다시 나가 볼게요. 캔슬. 얘는 그룹으로 일단 묶어 놓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방향이 살짝 비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패턴 만들도록 하죠. 오브젝트의 패턴. 다닥다닥 붙어 있기는 한데 살짝 어긋나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패턴의 이름 와이어리스라고 줄 거고 타일 타입 그리드가 아니라 브릭 바이 로우라고 하면 이렇게 살짝살짝 어긋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던 체크하고 나올게요. 다시 얘는 제자리로 돌립니다. 칩에 대해서도 따로 모양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CPU 칩부터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정사각형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축소할 때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의 옵셋 패스라고 선택하시면 값을 플러스 값이면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면 작아지는 거예요. 프리뷰 보면서 어느 정도 축소할 건지 확대할 건지 값을 주시면 되겠죠. 이 사이에 개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메꿔줄게요. 블렌드 툴 이용해서 시작하는 거, 끝나는 거.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면 옵션 창 뜨죠.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타일을 스텝 몇 개로 더 추가할 건지 프리뷰 보면서 개수 파악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의 세트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배치하면 되겠네요. 배치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툴 센터를 여기입니다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센터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으니까요. 각도 90도라고 프리뷰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확인되시죠? 카피. 컨트롤 D 눌러서 반복하시면 바로 만들어지고요. 안쪽에 일립스 역시 똑같이 회전시키겠습니다. Alt 눌러서 센터 인식이 되면 클릭하시고 개수 몇 개인지를 360도 나누기 12개로 돌릴 테다라고 식을 넣어 주셔도 자동으로 각도 계산해 줄 거예요. 각도 계산해 줄 거예요. 카피. 컨트롤 DDDD 눌러서 반복
기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한 입씩 베어 먹으면 되겠죠. 역시 로테이트 툴 이용해서 "센터 여기입니다."라고 클릭. 개수는 똑같이 12 개로 간주하고 카피, 컨트롤 DDD 눌러서 반복합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빼주면 기어 모양이 완성되죠.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새로 뽑습니다. 색깔도 뽑을게요. 색상에서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활성화되어 있는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합니다. 사이의 간격을 나중에라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5개를 블렌드로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냥 컨트롤 DD 눌러서 반복을 했는데 간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그럴 땐 얼라인으로 가셔서 위아래 간격을 일정하게 해주세요라고 디스트리뷰트라고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흰색에 대해서 불빛처럼 오퍼시티 줘라라고 되어 있죠. 연두색에 대해서 오퍼시티 60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투명도는 위쪽에 오퍼시티라고 하는 값으로 조절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는 패널에서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투명도 여기에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값은 적당하게 주세요. 분홍색 부분에 대해서는 패턴이 더 씌워져 있으니까요. 분홍색 부분만 따로 선택해서 패턴을 하나 더 씌울 사각형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같은 위치에다가 한 겹 붙이는 거 컨트롤 F예요. 프론트란 뜻이죠. 그거를 채워줄 거예요. 패턴 정의했던 거라고 선택하면 이렇게 패턴이 더 씌워지는 게 보일 겁니다. 다만 너무 크니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어느 정도로 줄일 건지 값을 넣어 보시고요. 도형까지 같이 줄어들면 곤란하죠. 옵션에서 트랜스폼의 오브젝트는 체크를 꺼주도록 할게요. 패턴만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아래쪽에 있는 핑크색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꺼번에 해볼게요. 얘랑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컨트롤 F 붙일 건데 그 아이는 패턴으로 씌울 거다라고 패턴 선택했고요. 그게 너무 커서 잘 안 보이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브젝트는 V체크 해제되어 있는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위치가 패턴의 위치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셀렉션 툴 더블 클릭하면 그 위치를 좌우로 옮기실 수 있어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위치 보고 싶은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죠. 굳이 이런 거 위치까지 맞출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브 툴 이용해서 위치도 패턴의 위치만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 주셔야 되겠죠. 집을 다 만들었고요. 핸드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핸드폰이 반은 밝죠? 반을 나눠서 색깔 따로 지정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나눌게요.
집에 만들어 놨던 건 복사해서 또 쓰도록 할게요. 그룹으로 묶는 게 좋겠죠? 컨트롤 G,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했고요. 순서를 맨 앞으로 뺍니다. 핸드폰 바깥으로 삐져나간 친구들은 역시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하늘색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같은 위치에 한 겹 위에 붙일게요. 컨트롤 F. 하지만 제일 위쪽으로 덮어줘야 클리핑 마스크 적용할 수 있겠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쉬프트 눌러가면서 바깥으로 삐져나간 아이들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되네요. 핸드폰은 완성이 됐으니까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 거고요. 손가락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대해서 선 굵기 2포인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 선의 굵기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몽땅 다 그룹으로 묶어서 이펙트 드랍 섀도우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 가시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의 거리값 그리고 퍼지는 정도 블러 값들도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브러쉬에 대해서 차콜 페더만 넣으시면 되겠네요. 붓을 들게요. 페인트 브러쉬 그려준 선은 선택하시고 브러쉬 패널 가셔서 차콜 페더라고 하는 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색깔값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K80짜리 잘 적용을 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 맞는지 확인하시고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거 불만 없어요. 그대로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사이즈가 210에 297이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뉴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210에 297 세 번째 문제에선 항상 심볼 등록하는 문제 나오죠. 아이디어라고 하는 전구 모양부터 만들 건데요. 심볼로 뿌려줄 때 크기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 눈금자 꺼낼 거예요. 색깔도 미리 뽑아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에서 그룹을 따로 묶겠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들겠다라고 대략 가늠하시고요. 전구에 대해서 요 부분 모퉁이를 좀 둥글게 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로 유나이트 합체하도록 할게요. CC 버전에서는 다이렉트 셀렉션 누르면 이렇게 라이브 코너 있어서 조절하실 수가 있었죠.
최신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다 그리셔야 돼요. 그룹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어 놓은 친구들은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면 아이솔레이트 상태로 들어옵니다. 다른 아이들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같은 색깔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 매직 원드 이용해서 뿅 찍어주면 한꺼번에 선택됐을 때 색깔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일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심볼로 등록을 할 텐데요. 기존에 있던 심볼들 사이에다가 내 거 추가로 넣어 놓을게요. 너네들 이리 와 라고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심볼의 이름 아이디어라고 줄 거고요. 추가가 된 게 확인되시죠? 더 이상은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가장 배경이 되는 메쉬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210에 297 렉탱글 툴 이용해서 만들게요. 클릭하면 대화창이 뜨니까요. 거기에서 210에 297이라고 뚝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위치 왼쪽과 위쪽에 맞춰주세요 라고 레프트 탑 선택하시면 용지에 딱 맞게 배치가 됐어요. 스와치에서 필요한 색깔 다시 뽑죠. 이게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깔 깔려 있는 상태이고요. 중간중간에 밝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포인트 색깔도 추가해 놓을게요. 전체 어두운 색깔로 깔아줬고요. 메쉬 도구 들고 밝게 표현될 위치들 클릭해서 색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느낌이죠? 전체 배경으로 깔려있는 아이는 커다란 아이니까 자꾸 선택이 돼서 오브젝트에서 잠가 놓도록 할게요. 락을 걸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배경 이미지들을 좀 깔아주도록 하죠. 색깔이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에서 색깔 활성화 시켜 놓으시고 거기에서 색깔 값 CMYK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로 바꿔주세요. 건물에 대해서 살짝 하얗게 빛나는 부분은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 위에 블렌드가 되어 있고요. 선들도 보이네요.
사이의 선들은 일일이 그려줄 필요 없이 블렌드 적용하겠습니다. 블렌드 툴 들어서 시작하는 선, 끝나는 선. 개수는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해서 스텝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프리뷰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로선도 그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라디언트 색상 들어간 것 같죠? 선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오브젝트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익스펜드라고 오케이 단추 눌러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선들을 가느다랗게 선으로 되어 있는 거 면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 번 더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라고 오케이 해 주시면 면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패스파인더에서 합체를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면으로 인식이 됐고요. 이걸 그라디언트 색깔 뽑아 놓은 거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아래쪽이 빨강색이니까요. 이 친구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그라디언트 도구 들어서 위치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너는 이라고 다시 인식시켰어요. 그라디언트 도구 들었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라고 색깔 적용을 해주세요. 이 위에다가 블렌드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블렌드의 색깔 두 가지, 선에 대한 두께값까지 맞춰 주셔야 되겠죠. 위쪽에 있는 아이가 하늘색이네요. 블렌드 툴 선택하시고요. 시작하는 선 그리고 끝나는 선 단계가 지정이 되어 있죠. 15단계다 라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해서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꿔줄 거예요. 15개. 브러쉬 선도 지나가고 있군요. 페인트 브러쉬 선택해서 쭉 지나가는 선들 꾸불렁꾸불렁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요 선에 대해서는 브러쉬 패널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지시된 게 4포인트짜리 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건 없죠.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찾겠습니다.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창을 띄우도록 할 거고요. 쭉 내려서 찾아보시고 없으면 옆 동네로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주시면 돼요. 4포인트 스타 여기 있군요. 그 위에는 윤곽이 보일 수 있게 뚜껑이 덮여져 있죠. 그라디언트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다시 뽑아 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방향 좀 다른 것 같죠?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고 방향을 뒤집어 줄게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요만큼 구멍을 뚫어 주셔야 밑에 깔려 있는 이미지들이 보이겠네요. 요만큼 구멍을 내도록 할까요? 얘랑 쉬프트 쟤랑 선택해서 패스파인더로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윤곽선에 대해서는 이 포인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 2라고 값을 넣어 줄게요.
살짝 기울여져 있는 것 같죠? 다이렉트 셀렉션 위에 있는 점들만 선택해서 쭉 당겨 주시면 기울여지죠?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컨트롤 DDDD 반복. 이 위에다가 심볼 뿌려주도록 할게요. 심볼 패널에 가서 우리가 만들었던 심볼 있죠? 심볼 스프레이 이용해서 뿌려주겠습니다. 클릭하면 만들어집니다. 혹시라도 개수가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어졌다 싶으시면 Alt 눌러가면서 클릭하면 사라지기도 해요. 심볼 스프레이 꾹 누르시고 이 친구는 들락날락하기 번잡스러우니까 아예 꺼내놓도록 할게요. 크기를 키우겠다, 줄이겠다, 사이저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클릭하면 커지고요. Alt 눌러서 클릭하면 작아지죠. 방향도 살짝 기울여져 있는 친구들이 보이네요. 스피너 이용해서 방향 기울여 주겠습니다. 드래그하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모양 확인하면서 방향을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색깔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색깔 바뀐 거 보이시죠? 붉은색 계열로 바뀐 거는 염색을 해주면 돼요. 스테이너 이용해서 염색을 할 건데 색깔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스와치에서 색상을 녹색 계열로 선택을 할 거고 클릭하면 녹색으로 점점 변하는 거 보이시죠? 빨강색 계열 선택하고 콩콩 찍으면 빨강색 계열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짝 투명하게 뒤가 비쳐 보이기도 하네요. 스크리너 이용해서 콩콩 찍어주면 또 흐리멍텅해져요. 너무 흐려서 안 보이면 Alt 눌러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위치를 최종 점검하는 게 좋겠죠? Shift 눌러서 위치를 맞춰주세요. 글씨를 그 위에다가 얹어주는 게 좋겠죠? 선에 대한 두께값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4포인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에서 꼭 사이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엔빌롭 디스토트 들어가 있습니다. 글자 선택하고 위쪽에 옵션 바 보시면 이렇게 구겨주겠다라고 하는 엔빌롭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가셔도 되고요. 오브젝트에서 엔벨롭 디스톨트 보입니다. 여기서 make with warp라고 하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에서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은 볼록하다. 밴드값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한글 역시도 살짝 꿀렁거리는 게 있으니까 여기도 이번에 워프 여기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창이 뜨죠? 배경이 되는 친구들은 다 만들었고요. 그 위에다가 로봇 메인 캐릭터만 만들면 되겠네요. 그릴 때 좀 방해가 되니까 모든 아이들은 잠궈 놓겠습니다. 싹 다 잡아서 오브젝트 락을 걸어 놓을게요. 로봇의 손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만들어서 요 한쪽만 버리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여기 선을 지우겠다라고 선을 따로 선택해서 지워줍니다. 일일이 따로따로 줄어드는 단계 그려주기 귀찮으신 분들은 블렌드 툴 이용할 수 있어요. 블렌드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얘랑 쉬프트 시작하는 건 얘고요. 끝나는 건 잽니다라고 하면 사이의 중간 단계 보여주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해서 스텝 두 개만 보여줘라고 프리뷰하면 자동으로 그 중간 단계를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작업이 다 끝났고요. 여기에서 그림자 효과 드롭 섀도우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로봇을 몽땅 다 선택을 했고요. 그룹으로 묶어 주셔야 한꺼번에 그림자가 질 겁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클리핑 마스크에서 디자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하얀색 테두리 선을 주면서 바깥쪽에도 선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요거는 선이 바깥쪽은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요. 잠겨져 있는 오브젝트를 락을 풀어줄게요. 요거 액자처럼 만들어진 친구는 살짝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Alt와 Shift 같이 누르시면 비율 깨지지 않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키워줄 수 있을 거예요. 용지 바깥으로 흰색 선이 나가 있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로 용지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흰 선은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210에 297이라고 값을 맞춰주시고 사각형 하나 만들었어요. 왼쪽에 맞춰주세요. 위쪽에 맞춰주세요. 라고 용지에 딱 맞게 배치를 했고요. 모든 아이들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되죠. 여기까지 파일 쭉 작성을 해봤습니다. 저장하고 전송하시면 되겠죠.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을 해주세요. 유형이 살짝살짝 바뀌어서 나오니까 충분하게 연습을 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 되겠죠.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